내담자가 왔을 때 그 신체 증상, 그러니까 호흡 곤란이나 떨림, 이제 이런 신체적인 증상들이 학교에서 또 혹은 뭐 직장에서 일어나서 그게 상담실에 와서도 계속 이렇게 나타날 때 어떻게 이제 이 안정화 개입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이제 먼저 살펴볼게요. 우선 이제 대체적으로 직장이나 학교에서 뭔가 호흡 곤란이 오거나 어떤 촉발, 스트레스의 촉발 사건으로 인해서 뭔가 호흡 곤란이 오거나 뭔가 이렇게 공황이 오거나 이런 뭐 쓰러지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는 그 단서가 이 내담자에게 이전에 어떤 외상 사건이 있었고, 그 외상 사건이 그동안 이렇게 너무 놀래서 다루지를 못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외상 사건이 발생했으면 이 외상 사건을 이렇게 딱 꼽아서 지갑에 딱 꼽아갖고 딱 덮쳐서 잠가서 우리의 어떤 이 심리적인 부분에 딱 이렇게 저장을 해놔버려요. 꺼내질 않고. 왜냐면 그거 당시가 꺼내면은 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어서 일단 저장을 해놓죠. 그래서 그런 저장을 해놓은 그런 상태에서 이제 계속 있어요. 이렇게 잠가진 상태로. 그런데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 않게 어떤 장소, 대부분 학교 혹은 뭐 지하철, 공공장소, 뭐 직장 이런 데서 그 비슷한 나에게 트라우마를 줬던 그 장면, 단서, 그것이 보게 되면 그냥 호흡이 곤란하고 공황하고 쓰러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건 뭐 왜 그러냐면 우리 신체가 이전에 당했던 트라우마가 그냥 어떻게 딱 접촉이 되어져서 근데 이게 불이 나버린 거예요. 이게 우연히 이렇게 약간 이 안에서 뭐가 있냐 그러면 늘 연기가 난 상태인데 이렇게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사건의 외부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이 약간 이렇게 그 연기가 난 상태에서 이게 불이 그냥 나지는 않았지만 늘 불의 상태로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성냥이라는 것이 딱 닿으면은 바로 불이 나버리잖아요. 그런 거하고 같은 상태다. 그러니까 이전의 트라우마가 그 단서, 스트레스 사건의 어떤 단서로 인해서 다시 활성화가 되어져서 나타난 거죠. 그런 것이 이제 공황이라든가 호흡곤란 혹은 뭐 기절한다든가 이런 이제 증상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촉발이 됐다 그래요. 그럼 원래는 이 안에 이렇게 연기가 난 상태로 가둬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먼저 이해가 되어지죠. 그러면 중요한 게 이게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상담실에 오게 될 때 상담자가 다시 이 증상이 나타나요. 상담실 안에서. 그럴 때 이제 첫 번째 만남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볼게요. 그리고 전체 12얘기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다. 첫 번째 만남에서는 일단은 이게 올라왔다라는 것은 불안한 거예요. 내담자가. 그러면 다시 이 상담실 안에서 상담자의 어떤 다른 신체적인 거나 상담의 외부 조건들이 이 불안을 다시 촉발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단서를 상담사가 알았다면 이 내담자가 불이 지펴지는 그 촉발 지점이 뭐냐? 이제 자극 요인 있잖아요. 자극 요인이 뭔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자극 요인이 일단은 노출되지 않게끔 상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안정화 기법의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외상 사건에 내담자가 오게 되면 첫 번째 1단계가 안정화 기법이죠. 안정 단계를 하라. 안정을 구축하라. 이건 모든 위기 상담의 공통적인 것이에요. 안정을 구축하라. 근데 그 안정을 구축하는 단계인데 이 트라우마와 관련된 안정은 그 내담자가 올라왔던 그 외부 자극 요인을 환경에서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안전한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내담자가 원숭이만 보면은 그냥 자지러진 내담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원숭이의 그림이 만약에 상담실에 있거나 상담자가 원숭이 옷을 입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는 바로 그냥 이 내담자를 패닉에 몰고 가는 어떤 지뢰밭을 주는 거야. 근데 그런 것처럼 일단 기본적인 환경, 그 다음에 상담사의 이런 외모, 옷, 이런 것들이 다 안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상담자 스스로가 안정화가 될 수 있는 자신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상담자가 스스로 안정화가 될 수 있는 것은 뭐가 되냐면은 언어, 톤, 이런 거죠. 그럼 언어 톤에서 상담사가 이게 이제 호흡이 공황이라는 호흡이 빨라지거나 이런 상태라는 것은 뭐냐면 교감신경이 막 이렇게 지금 되어진 상태거든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서 되게 이제 호흡도 빨라지고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증가되고 눈은 확장되어지고 그러니까 피부가 창백해지고 땀이 나고 손발이 차가지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교감신경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죠. 이게 상담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담자가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상태니까 이 안정화 기법에서 상담자는 일회기 때 굉장히 이것을 호흡이 빨라지고 심장박동이 빨라진데 상담사는 반대로 약간 조금 느려지면서 이거를 이렇게 담아주는 게 필요해요. 근데 상담사가 동일하게 내담자가 호흡이 빨라지고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쉽게 말하면 내담자가 이런 상태예요. 이게 빨라지고 심장박동이 빨라서 이렇게 올라간 상태죠. 교감신경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 대부분 공황이라든가 이렇게 막 호흡이 곤란한 상태는. 그러면 상담사가 같이 막 톤이 올라가거나 막 이렇게 되면 둘 다 지금 이런 상태가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담자가 이 안정화된 교감신경이 더 이제 이렇게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상담사는 이렇게 좀 내려야 돼요. 그래서 내려서 어떻게 한다? 이 올라가 있는 호흡과 심장 박동을 이렇게 좀 담아주는 이런 상태로 톤이라든가 속도라든가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담아주는 이 정도의 자세나 톤이 안정화된 상태다. 가장 중요한 게 이건 이제 비언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비언어적인 것은 뭐냐면 말보다 더 중요한 이런 이제 내담자의 안정을 주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많은 말을 하지 않잖아요. 많이 놀래고 이러면 어떡해요? 어이구 놀랬어. 누가 그랬어? 그러면서 그 애를 꼭 안아주는 거죠. 안아줘, 괜찮아. 이렇게 이제 해준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담자를 꼭 안아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심리적으로 안아주는 그런 환경이, 안아준다라는 게 실제로 신체적으로 안아준다라는 게 아니라 이 올라가 있는 것들이 이렇게 안아서 내 안에 들어오도록 한다. 컨테이닝 하도록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톤 자체를 굉장히 낮추고 호흡을 좀 낮추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상담자가 같이 톤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거나 말이 속도가 빠르거나 말이 너무 많아 버리면 어때요? 같이 동시에 이것이 올라간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안정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자, 이건 이제 시스템적인 컨테이닝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그러면 상담사가 심장이 빨리 뛰는 느낌, 이런 이제 뭔가 상담실에 와서도 머리가 아파요, 이런 이제 신체적인 것들을 호소를 해요. 대부분. 왜 그러냐면 머리가 아프다라는 것을 호소할 때 이전의 사건의 것들이 올라오면 머리가 아파요. 왜냐하면 이거를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닫아놨는데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문이 열리는 거야. 문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무서움이 확 증가되니까 두려움이라는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두려움이라는 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지금 그 당시에 있었던 두려움을 이 안에 딱 넣어놨어요. 근데 이제 이 상담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이야기가 이렇게 개방이 되어서 나오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열어지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걸 여는 거죠. 이 안에 무서움이라는 것을 여놨어요. 처리를 못하니까. 근데 이 무서움이 나오니까 다시 머리가 아프고 신체적으로 뭔가 토하거나 뭐 이런 신체적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 처체 2에. 그러니까 이때 상담사가 너무 놀라지 말고 내담자들이 이제 머리가 아파요, 뭐 심장이 막 빨리 뛰어요, 그러면 그걸 안정화를 시켜야 돼요. 일단 증상은 이해를 해서. 그럼 어떻게 안정화 시키냐 그러면 너무 놀라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를 하게 되면 머리가 아프거나 다시 호흡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내담자들은 내 안에서 호흡이 빨라지거나 머리가 아프고 이러면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구나.
내가 무슨 일이 또 일어날 수 있겠구나. 무슨 일? 과거에 내가 처리를 못했던 그 성폭행이나 성추행, 이 사건에 관련된 범죄 피해, 이런 사건의 일들이 또다시 일어날까에 대한, 지금 아닌데도 그런 두려움들이 같이 올라와 버린 거예요.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상담자가 어떻게 안정화를 해요?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될 때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호흡이 빨라지거나, 그리고 또 이걸 뭐라 그러나, 호흡이 빨라지거나 머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이제 먼저 이 얘기를 해주는 게 안정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하고 나서는 뭘 해야 되냐면은, 안정하고 나서는 이제 두 번째, 이 호흡이 빨라진 거를 이렇게 이제 교감신경을 이렇게 낮춰야 되잖아요, 호흡을. 그래서 머리가 좀 아프고 이렇게 호흡이 빨라질 땐 저와 함께 이렇게 좀 호흡을 같이 한번 해서 우리가 조금 숨을 쉬고 좀 안심을 시킨 다음에 우리가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괜찮으실까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고 호흡을 하는 거예요. 호흡하는 것은 제가 그 내비게이션 세미나 수업할 때 알려줬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참조하셔서 호흡을 같이 내담자하고 똑같이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해서 호흡을 하는 거죠. 이 호흡이라는 것은 내담자의 이 지금 올라가 있던 교감신경을 낮추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심장이 이게 호흡이 심장 박동도 낮춰지고, 이렇게 하면 머리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순환이 되어지면서 좀 괜찮아져요. 부분들. 그래서 우선은 이 부분을 안정화시키고 난 다음에 좀 어떠시냐, 그리고 물어보고 이야기들을 다시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만남에서는 이런 지금 안정화된 상태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상담자가 내담자한테 여기서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상담자가 너무 과도한 설명을 하거나 계속 반복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그게 안정화에 저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간략하게 안정화된 목소리를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 중에서 빠지지 않고 해야 될 것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감정도 올라오고 호흡도 일어나고 또 빨라지고, 그리고 머리가 아프는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어나면은 뭐가 내가 좀 잘못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더 불안해져요. 그래서 이 외상 사건을, 우리가 뭐 그 사건을 어떤 이름을 붙일 수도 있고, 그 사건을 이야기할 때 이 신체가 반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야기하다가 너무 힘들면은 그만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하고 내가 이야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의 것을 모두 다 이야기를 안 하셔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것이 안정화예요. 이 안정화 시간에 상담사가 너무 자기 개방을 많이 해서, 저도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저도 막 이렇게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너무 과도한 부분이고, 이 내담자와의 이런 안정화 기법에서 적절한 치료적인 부분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꼭 필요하고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이 첫 번째 회기 만남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11번째는 이러이러한 이야기들을 진행할 겁니다 하고 전체 상담의 구조에 대한 그림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안정화된 그런 첫 번째 회기의 상담에서 필요한 거다.